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개장 전 전략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제 오늘 거래 재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더 얼마나 올라갈까, 또는 만에 하나 조정은 안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 같다라고 봐요. 뭐냐면은 지금 원익홀딩스는 투자 위험 종목을 로봇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유일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로봇주의 대장이다라는 반증이고, 로봇주의 대장은 또 쉽게 죽지 않는 이런 지금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테마주가 나눠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 위험을 지정받은 주식이 성격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원익홀딩스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쭉 끌고 가도 될 주식이다라고 먼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변동성이 나오면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을 해야겠는데, 결국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대응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어떻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전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제가 이제 투자 위험 종목에 대한 통계라는 것을 냈습니다. 저는 뭐 통계내는 것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할 때도 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이러한 주식들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저도 꽤 많이 냈는데, 그만큼 뭐 저도 저만의 답안지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투자 위험 종목 통계도 우리가 이제 내봐야 돼요. 그래서 통계의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거냐? 테마주와 실물이 있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단순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테마주들이 투자 위험과 매매 거래 정지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보였고, 반대로 실물이 있는 기업이 원익홀딩스처럼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는지 온도차가 달라요. 일단 여러분들 온도차가 다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다른지 좀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 양자 올해 겨울 1월 달에 뭐 한국첨단 소재 이런 거 강했잖아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첨단 소재. 한국첨단 소재가 이제 양자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 좀 강했는데, 얘도 보시면은 이제 요 12월 30일 날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한 번 됐죠. 그렇죠.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됐어요? 연상 뽑아주고 거래 정지되고 상 한 번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뽑아주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흐름 봤을 때 뭐 거래 이제 매매 재개가 되고 나서 하루 이틀을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얘는 6개월 이상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는 이렇게 죽었죠, 여러분들. 얘는 죽었습니다. 왜? 얘는 양자에 있어가지고 그냥 테마주로만 분류가 됐었으니까. 실제 테마주로. 그리고 한국첨단 소재는 이제 양자 쪽의 테마였기 때문에 지속성을 못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뭐 미투,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조기 대선주를 좀 보시면은 오리엔트 바이오죠. 뭐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인데, 오리엔트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어떻습니까? 오리엔트 전공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인데, 오리엔트 전공은 뭐 이 구간에서 이제 매매 거래 정지, 이 구간에서도 매매 거래 정지. 근데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12월 16일이었기 때문에 조기 대선과는 어느 정도 이제 전이었어요. 전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요러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요러한 이제 좀 밀리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만에 하나 이때가 이제 조기 대선이었고 끝났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이렇게 밀렸었어야 됐어요. 뭐처럼? 형지글로벌처럼. 그러니까 형지글로벌도 얘가 이제 언제 올랐습니까? 4월 달부터 올랐잖아요. 조기 대선 할 때. 이게 쭉 올라서 계속해서 뭐 매매 거래 정지도 두 번이나 됐죠. 그리고 나서의 뭐 하루 이틀은 상승이 나왔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얘도 죽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을 좀 보면은
이제 뭐 미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올랐는데 얘도 보시면은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 한 번 되고 상승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는 우하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실물이 있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거냐 아니면은 단순 그냥 테마로만 엮여가지고 강세를 보이는 거냐의 이 초반 차이가 결국에는 투자 위험 지정 이후에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테마주 성격의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와 투자 위험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속성은 보여주지 못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실물이 있는 기업을 좀 볼까요? 실물이 있는 기업. 자 하이젠 RNM.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였습니까? 요때죠 여러분들. 2월 5일날 2월 5일날 얘가 이제 액추에이터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은 나왔어요. 자 근데 자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정지 당하고 조정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을 돌파했죠. 하이젠 RNM은 이제 뭐 연세대 쪽에서도 인정하는 주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액추에이터를 생산해내고 감속기죠. 감속기를 뭐 생산해내는 이러한 실물이 있다 보니까는 이 실물이 투자 위험 이후에도 매매 거래 정지 이후에도 조정이 나오지만은 이 조정은 어떠한 성격의 조정이다. 바닥을 강하게 다져주는 성격의 조정이다라는. 그리고 나서 밸류에이션 부각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실물이 있다 보니까는 지속성을 보여준다. 실물이 있으니까. 또 다른 것 좀 보면은 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거래 정지가 언제 됐냐면은 요날이 이제 5월 달에 두 번이나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관련 주식인데 얘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조정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상승 한번 나오고 재차 거래 정지되고 조정 나왔는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얘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물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도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얘도 지금 언제든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바닥 강하게 다졌고 저점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얘도 실물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매매 거래 정지 이후에 재개가 되면은 조정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 조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평단이 여기야. 내 평단이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내 평단이 여기야. 그러면 뭐예요? 약간의 뭐 낙폭은 존재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속성, 탄력이라는 게 동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제든지 수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이젠 하나님이 그랬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변수는 있는데 카카오페이 얘는 이제 후발주거든요. 카카오가 대장이었고. 근데 제닉 같은 경우 제닉도 뭐예요? 얘도 화장품주입니다. 여러분들 얘도 화장품주인데 보시면은 얘가 작년 9월 10일 날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급등해서 됐어요, 거래 정지가.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약간의 뭐 조정은 나왔죠, 여러분들. 조정은 나왔는데 화장품이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APR이라든지 실리콘도 실적 어땠습니까? 실적 깡패였잖아,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물이 있으니까는 지속성을 보이는 거예요. 실물이 있으니까. 물론 이 실물이 있으니까는 이 목표가, 이게 추가적인 고점을 때려주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등락폭은 보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물이 있으니까 뭐예요? 지속성이 동반이 된다. 여러분들. 조정 나오는 건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된다라는 단서가 실물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원익홀딩스 실물이 있잖아요. 알레그로 핸드. 뭐 테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메타가 검증을 끝냈고 메타만 검증을 끝냈습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엔비디아까지 검증이 다 끝났잖아요. 엔비디아도 자사 홈페이지에 알레그로 핸드를 대서특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이젠 RNM보다 실물이 더 뚜렷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만에 하나 오늘 조정이 나온다? 그만큼 뭐예요? 하이젠 RNM보다 제닉보다 가치가 더 크니까는 얘는 반드시 대응해야지. 여러분. 아예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내가 품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여러분 이렇게 화장품이
이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때 지금 투자 경고 걸린 가격이 13,930원입니다. 근데 얼마까지 갔습니까? 4만 원까지 갔어요. 더 갔단 말이야. 화장품이 이렇게 갔는데 휴머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해도 휴머노이는 100만 대씩 찍어서 양산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원익홀딩스 돌아와서 그럼 얘 우리가 만약에 상승 나오면은 계속해서 뭐 텔레그램 방에서도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릴 거예요. 50만 원의 계정 이렇게 뭐 흘러가는 것처럼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남겨드릴 거긴 한데, 왜냐면 텔레방 이제 입장하기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는 문자로만 제가 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싸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건은 결국에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27일 날 이후에 27일과 27일 이전에 매수했던 주체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쏟아내느냐 아니면 더 매수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실시간 대응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요. 급락에 대한 준비 끝났고 급등에 대한 준비도 끝났습니다. 급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보셔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아까 뭘 봤냐? 이걸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통 거래 정지가 2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는 거래 정지 1번 걸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거래 정지가 1번 더 걸린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상승을 뽑아주고 이제 매매 정지가 될 수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면은 얼마의 고점 매도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조정이 나오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얼마인지, 이 손익비라는 것은 더 이상 밀릴 구석보다는 올라갈 구석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 이 손익비 자리까지 다 구해놨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이 부분 미리 선점하시고, 그리고 제2의 원익홀딩스,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대기방이죠. 대기방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3월이죠. 3월 5일날, 3월 5일날에 이렇게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얼마의 매수를 하시라고 하셨냐? 4,000원. 4,000원입니다. 제2의 원익홀딩스를 이제 저를 포함한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발굴을 했습니다. 서로 크로스 체크가 끝난 주식이에요. 이 주식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 오래 쉬었고 오래 쉰 만큼 결국에는 억눌린 감정을 주가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오래 쉬었으면서 조선이나 원전처럼 2차전지처럼 재료가 좋은 주식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제2의 원익홀딩스, 요거 어떤 주식인지 여러분들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자 원익홀딩스의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서, 무릅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문자로도 제가 동일하게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 또는 원익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홀딩스 개장 전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저는 이제 마저 이제 대응을 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이나 이제 뭐 문자를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텔레방과 문자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괴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라이 릴리 그리고 최근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입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더 커졌는데요. 이 여파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도 지나치지 못한 채 펩트론이 시가총액 1200억에서 7조 원으로 610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700억에서 1.3조 원까지 8배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만 치료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무려 2년 이상의 장기 테마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고성장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위고비와 같은 이러한 주사제는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복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은 인지를 하였지만 오히려 더 큰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의 경우 주사 제형과 알약 제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 제형의 흡수율이 2에서 5% 수준으로 나왔으며 그 외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또한 주사 제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 제형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마침내 흡수율을 지금의 경구용보다 초극대화를 시킴과 동시에 경구용보다 최단기간 안에 체중을 줄여주는 마지막 대안으로 필름 제형 비만 치료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필름 제형과 경구용 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필름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혀에 닿자마자 곧바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흡수에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알약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 속도마저도 알약 제형, 즉 경구용 제형보다 오히려 필름 제형이 훨씬 더 빨라서 이들의 차이는 최소 1.5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배까지 오히려 지금 필름 제형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을 필름 제형 기술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요. 경구용을 필름 제형으로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 한 13개의 기업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국내 기업이 3개사인데요. 이 중 상당사는 또 한 곳이며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사치료제를 싸들고 와서 이 해당 기업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름 제형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도 경구용 제형뿐만 아니라 필름 제형까지 결국 이 제형의 다양화는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일찍이 조현병 치료제 중 가장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아리피프라졸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세계 최초 필름 제형으로 최근 FDA 승인까지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가는 예민하게 상한가로 곧바로 반격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는 이 해당 기업의 독보적 필름 제형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빅파마와 같이 이 필름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업의 이 필름 제형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할 시 일단은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의 필름 제형 기술은 과연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천당 제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 자체 기술, 바로 이 에스페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페스라는 독자 기술로 주가는 5배에 56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필름 제형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추가적으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못지않은 추가적인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균 그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당 1,0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이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 신화 초입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주당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과거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요 구간 이하로 지금 위치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 준과 동시에 대상승까지 품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애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량을 대거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 이 해당 기업의 주당 1,000원대 가치는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반열에 합류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건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 초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압도적인 성장. 이렇게 물길 잘 닦여 있고 햇볕 뜨는 논에 모내기를 하셔서 이 주식으로 수확의 기쁨까지 같이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글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